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양도행위가 한 번 있었는데 양도소득세를 냈고 회사가 주식을 없애버렸는데 뭐 5년 심지어는 10년 지나서 왜 갑자기 배당소득이라고 해서 더 많은 세금을 추가로 더 내라고 하느냐가 이게 굉장히 그 이해가 안 되는, 납득이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흔한 일입니다. 중요한 결정이 필요한 순간 답을 하는 삼성동 사람들. 오늘은 상법 개정 유탄이 비상장 중소기업 사장님, 대표님께 튀어서 큰 문제가 됐는데요. 김한일 세무사님과 강지훈 변호사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십시오. 제가 오늘 첫 번째 질문 변호사님께 먼저 네. 자기 주식이 뭔지 간단하게 한번 네. 설명해 주시죠. 회사가 원래 주식을 발행을 했는데요. 네. 이제 뭐 예를 들어 우리 잘 아는 그 삼성전자라는 주식 회사는 삼성전자 주식을 다 발행을 했죠. 그런데 그 시중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주식을 회사 자기가 그거를 사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가 발행했는데 그거를 사니까 자기 주식, 자기 주식을 취득한다. 풀네임이 자기 주식 취득이죠. 네. 그런데 우리는 짧게 줄여가지고 자사주. 자기 회사 주식을 취득한다고 그래서 자사주 취득이란 표현을 줄여서 쓰고 있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오늘 다룰 내용은 대부분 오너가, 사장님이 갖고 있는 주식을 자기 회사에게, 사장님은 양도한 거고 자신의 회사가 오너인 주주에게 주식을 양수하는 거죠. 요 사이에 이렇게 해갖고 현금을 가져갔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다루는 그 범주는 그 상장 회사가 아니고, 상장회사 아니죠. 우리나라의 한 회사 전체 회사 중에서 90% 이상을 차지하는 그 비상장 회사, 상장되지 않은 주식을 전제로 요거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비상장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할 때 그걸 전제로.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개정상법에 자기 주식 의무 소각해야 된다, 이 내용이 나왔죠. 그러면 회사가 주식 소각하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세금이 문제가 되겠죠. 세금. 예전에 냈잖아요. 내가 회사의 주식을 뭐 10%든 20%든 팔고 10억 받았단 말이에요. 세금 내고 끝났잖아요. 근데 왜 문제가 됩니까? 이게 아마 2011년도 상법 개정되고 나서 그때부터 아마 이제 이게 처분 목적으로 일시보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개정된 이후에 이게 문제가 될 거예요. 일시보유 목적. 그래서 이제 일시보유 목적으로 자사주를 회사에다가 처분한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는 일시보유 목적이라고 그때 결의를 했기 때문에 나는 별 문제 없을 거야,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고. 그렇죠. 보유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회사가 어떻게 조치를 했느냐, 이제 이런 것인데, 대체로 보면은 그래서 일시보유 목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그것이 일시보유 목적으로 그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금까지 이제 붙잡고 있는 그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뭐 소각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강제를 하고 있으니, 그래서 아마도 원래의 그 자사주를 취득했을 때 그때의 목적대로 지금 갖고 있으면은 별 문제가 아닐 텐데, 그래서 회사가 제대로 어떤 후속적인 조치를 안 했을 때 이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후속적인 조치 안 했겠죠. 그럴 수 있죠. 대부분 안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되잖아요. 과거에 어떤 양도행위가 한 번 있었는데 양도소득세를 냈고 회사가 주식을 없애버렸는데 뭐 5년 심지어는 10년 지나서 왜 갑자기 배당소득이라고 해서 더 많은 세금을 추가로 더 내라고 하느냐가 이게 굉장히 그 이해가 안 되는, 납득이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끝난 일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끝났다고 하는 거, 그게 양도였다고 하는 거, 과거에 그걸 결정하는 게 이제 분쟁 끝에 최종적으로는 법원이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이해하시는 게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럼 예전에 그 양도한 사람은 세금 몇 프로 뭐 이런 조항이 있는 건 아니죠. 언제까지 그러니까 지금 개정상법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개정상법에는 소각 의무만 있는 거지. 거기에 따른 세금이 어떻게 된다는 거는 상법에는 정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법 개정되기 전에 자사주 매각한 사람까지 이게 그걸 뭐라 그래요? 과거에 있었던 이거까지 소급해서 소급은 아니죠. 지금 현재 자사주를 들고 있으니까. 있으니까 소급은 아니고 들고 있는 자사주도 지금 적용이 된다는 거죠. 이 법이. 사장님들이 헷갈려할 거는 억울하다는 표현이 맞을까 모르겠네요. 별개의 사건인 거로 보여지는데 회사에 내가 매각을 했고 회사는 취득을 했고, 그런데
보유한 주식을 소각을 했다고 해서 내가 매각했던 행위가 양도가 아니라 배당이다라고 정하는 게 우리 회사도 아니고 네. 그 팔았던 대표님도 아니고 과세관청이랑 분쟁이 일어나서 네. 지금 현재 법원이 지금 과거의 그 행위를 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리스크가 있고 안정해져 있는 부분입니다. 일시 보유 목적에 의한 양도였는데 서류와 세금은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사실은 소각하려고 했었어 라고 법원이 지금 앉아가지고 네. 과거의 그 행위를 결정을 내리고 판단을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구조는 이렇게 됩니다. 서로 문제가 됐을 때 법원까지 가야 그렇죠. 되는 거고 네. 국세청이 옛날 건 옛날 거고요. 네. 앞으로나 배당소득으로 갈게요라고 입장을 정하면 그렇게 되는 거고요. 또. 네.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당하는 입장에서는 힘들죠. 힘들죠. 이거는 네. 좀 선을 거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 여차여차한 것은 예. 과세 안 한다든지 그런 규칙이 필요한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번 정리 제가 해볼게요. 부동산 사면 취득세, 보유하는 기간에는 보유세, 팔면 양도세 차액에 따라서 그러면 취득, 보유, 양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취득, 보유, 양도 요 과정을 지켜지고 각각의 역할도 해줘야 예전의 양도는 양도고 요번에 소각은 그냥 배당소득세 안 물리고 끝나게 되는 건가요? 세 개가 다 지켜져요? 예, 그러니까 뭐 세무사님께서 그 부분 언급을 이미 해주셨는데요. 예. 양도로 취득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대전제잖아요, 지금. 네. 예, 취득할 때 이미 뭐 어떤 목적으로 나 뭐 경영 안정을 위해서 뭐 회사에 저 직원들 주기 위해서 이런 목적을 달아가지고 내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겠다고 이미 양도 목적이 일시 보유 목적 똑같은 얘기죠? 똑같으니까 일시 보유하는 목적이 뭐냐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목적이 있는 거죠. 양도하겠다. 어디 양도하겠다. 뭐 직원한테 주겠다. 투자 받아서 그거 유치하겠다. 자금을 뭐 유치하겠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처분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일시 보유하겠다라는 거니까 일시 보유 목적이란 표현이랑 뭐 양도의 그 원래 목적이랑 같은 뜻으로 보시면 되고요. 뭐든 이유는 다양하지만 일시 보유가 저는 목적이 있었을 텐데요. 그 목적이 진짜였다. 네. 그냥 이사회 의사록이랑 주유청의 의사록만 서류만 딸랑 갖춘 게 아니라 진짜 실질이 있었다라고 보유 과정에서 입증을 하는 게 그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양도 행위가 예를 들자면 스톡옵션, 뭐 RSU 또는 투자 유치 그거 안 한 경우가 99%일 텐데 그러니까요. 그걸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와서 만약에 그 목적을 달성하는 거를 이루기 위함이 입증하는 게 중요한데 현실은 지금까지 안 갖춰진 게 99%라고 하면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부터라도 일시 보유 목적을 입증하라. 입증하는 거를 행위를 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봅니다. 안 그러면 그냥 소각하시고 배당소득세 내시는 그 위험을 직면을 해야죠. 그러면 취득할 때 서류도 되게 의심되네. 서류가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않을 수도 있죠. 그럴 확률이 되게 높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바보같이 소각 목적이라고 써놓은 거 아니야 혹시?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실무에 지금 오늘 여기서 모든 케이스별로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이제 실무로 들어가면 취득할 때 도대체 서류가 있었는지부터 그리고 내용이 뭐였는지부터 그렇죠. 그때의 절차가 적법하게 됐는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 서류가 있었는지부터 봐야 되는 거죠. 이사회가 있었다면 이사회 의사록이고 뭐 거기에 따른 뭐 통지나 이런 것도 당연히 있어야 된다는 전제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제가 본 것 중에 하나가 잉여금이 없는데 자기 주식을 샀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 그 절차가 제대로 됐는지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것도 검토를 해야 되고요. 취득 시점에서. 그리고 그 목적을 봤더니 그것도 다 적법한데 목적을 봤더니 뭐 A라는 목적이었어. 그러면 그거에 따라 제대로 됐는지. 자,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취득 당시 서류 있는지 체크한다. 두 번째, 그 취득 당시에 써 있는 목적대로 관리 행위를 했는지를 체크하고 치유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이 나왔어요. 배당 소득으로 나왔어요. 진짜 대표님 보고 내란 얘기인가요? 아니면 너무 부당한데? 내면은 당초에 주주한테 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안 맞지요. 근데 연락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장님일 수도 있고 옛날 주주일 수도 있잖아요. 떠났어. 이미 갔어. 비상속인이 그럴 수도 있죠. 상속인이 이미 팔고 회사가 갖고 있는데. 이거 큰 문제인데? 큰 문제죠. 이렇게 해갖고 그 회사에 팔고 내가 주주인데 나왔어.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나는 관련 없는 회사야. 그럼 나 보고 관리가 안 됐대. 서류가 좀 미비하대. 그래서 세금 떼래. 그러면
그럼 둘이 알아서 싸우란 얘기인가? 큰 문제죠. 그러니까 이거 그런 게 되지 않도록 네. 사전에 좀 면밀하게 준비를 할 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큰 자, 문제가 그럼 답이 없죠. 원칙적으로는 그 양도한 사람이 당신 양도 아니고 배당이야 이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세금 내는 건 맞네요. 최악의 경우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주하고 회사하고 당초에 예. 처음에 할 때 네. 절차, 상법에 정한 절차대로 네. 했는 그 서류를 보면은 될 것이고 예. 어쩌면은 주주한테 과세되면은 회사가 책임져야 되는 문제도 발생될 거예요, 개인적으로. 안 낼 방법은 예. 그 주주 입장에서만 얘기를 해볼게요. 예. 우리 회사 입장 얘기하지 말고. 예. 회사는 이해 당사자이긴 하지만 보조 참가자 정도 수준? 돈을 낼 수가 있는 게요. 네. 원천징수 처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 배당 소득은 원천징수를 해야 되니까. 그렇겠네. 양도소득은 원천징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배당은 원천징수로 주로 회사에 왕왕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회사도 바로 그 과세 처분의 그 당사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원천징수는 먼저 떼가고 나중에 낼 세금에서 까주죠. 예. 그럼 회사는 그냥 뜯기는 거네? 일단은 회사가 잘못한 측면도 있어서 당초에는 아마 그 지금 이제 이번 개정 성법 때문에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요것을 우리 보통 기존 직접 취득 자기 주식이라고 표현하는데 네. 이 기존에 이제 그 회사한테 팔았던 주주 입장에서는 나는 이미 다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때 그때 양도소득세를 내고 다 정리를 한 단계인데 지금 와서 이걸 다시 회사가 잘못한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과세됐을 때 그것은 회사가 책임져야 되는 문제도 발생되지요. 네. 근데 회사는 책임 안 지려고 할 것 같아요. 그렇겠지요. 만약에 타인이라면. 예. 오너라면야 그럴 수 예. 있겠지만 말이죠. 자, 첫 번째 시간은 중요한 쟁점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취득, 보유, 처분. 요 세 꼭지에서 하나라도 문제가 되면 무효가 되거나 배당으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도 상당히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적절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